오늘의 주인공은 크래프톤입니다. 저의 저점 매수 시즌2 종목 중에서 한때는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인데 한번 휘청했다가 다시 상승세를 타서 내버려 둘까 팔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해보았고 결론적으로 팔기로 해서 오늘 팔아치웠습니다. 500만원어치 매수하자마자 올라갔기 때문에 물을 탈 기회도 없었고요. 최종적으로 수익률은 6.6%로 33만원 수익을 거두었고 이제 중도 하차를 하게 된 거죠. 참고로 평단은 18만 원이었고 매도 체결가는 19만 4천 원이었습니다. 이 종목의 기대 수익률은 이제 30에서 40% 정도였으나 믿음이 떨어지게 된 계기는 NC소프트 주가가 나락을 가는 것을 체감하면서 게임주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증폭이 된 이유가 크겠죠. NC의 주가가 나락을 간 뒤에 관련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내용의 영상도 올렸습니다.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고요. 댓글 중에는 게임 업계의 고수님들도 계셨고 한 수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는데 결론은 게임을 모르면은 게임주는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차트와 실적을 보고서 신작 스케줄을 참고해서 어림잡아가지고 투자를 들어갔다가 낭패를 본 케이스고요. 차마 영상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는 NC소프트 주가 하락의 배경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신뢰를 잃은 회사는 리스크가 너무나도 크다. NC소프트는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택진 의장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하든지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지경까지 왔고 리니지라는 게임에 얽힌 정말 많은 거짓말과 뒤통수. 물론 그 뒤에는 사익의 추구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장기적인 신뢰를 희생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NC소프트 주식은 탈출이 목표가 되었고 이제 앞으로 물타기를 해야 될 텐데 20만 원대까지 내려갈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관전 모드로 돌입을 했습니다. 제 포트에 남아있는 게임주인 크래프톤도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보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크래프톤 역시 신뢰도가 높지 않다. 뭐 이 회사가 사기를 쳤다기보다는 일단은 첫 번째로 IPO 과정에서 무리한 공모가를 산정한 부분도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공모가가 49만 8천 원이었죠. 오늘 기준 주가는 19만 3,600원이었습니다. 20만 원이라고 쳐도 지금부터 100%가 올라도 공모가 근처에도 못 가죠.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서 비교 기업으로 이제 월트 디즈니를 넣은 사례는 유명하죠. 자기들이 단순 게임 회사가 아니라 콘텐츠 그 이상의 IP로 수익을 무한 확장시킬 수 있는 구조의 기업이라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크래프톤의 성공한 IP는 배틀그라운드가 유일한데 배틀그라운드 IP로 된 캐릭터 상품이나 뭐 게임 외에 다른 캐릭터 상품이 팔리는 거를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뭐 미키마우스나 도날드 덕 같이 크래프톤 하면 떠오르는 그런 캐릭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디즈니랑 동등한 밸류에이션으로 공모가를 산출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 거죠. 어쨌든 경영진의 스타일을 엿볼 수가 있고 브랜드를 단기적으로 보고 있다. 뭐 리스크죠. 두 번째는 이제 중국 게임 화평정영 관련한 거짓말 사건도 있습니다. 화평정영은 텐센트에서 제작한 중국향 게임이고 배틀그라운드랑 사실 동일한 게임이죠. 문제가 된 것은 크래프톤이 화평정영과 관련이 전혀 없고 로열티도 받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은 적이 있는데 IPO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났습니다. 화평정영과 크래프톤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로열티를 받고 있고 그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연결성을 이제 부인한 이유는 당연하죠. 한국 게임이 중국 진출이 어려웠던 2017년 당시에 중국에서 매출을 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 당시는 사드 사태와 관련한 한한령으로 한국 게임이 직격탄을 맞은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중국 게임에만 이제 판호를 주는 상황이었으므로 배틀그라운드가 이제 한국 게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화평정영이라는 게임으로 돌려 출시를 한 것이고 이 사실이 드러나면 퇴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거겠죠. 만약에 중국에서 화평정영이 중단이 되면은 크래프톤 매출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비중이거든요. 2023년 6월 기사를 보시면은 배그 모바일 누적 매출의 60%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저런 식으로 신뢰도보다는 간편하게 거짓말로 넘어가도 된다라는 경영진들의 마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로서는 이제 불안 요소일 수밖에 없고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사건은 최근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크래프톤 관련한 두 가지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원게임으로 먹고 사는 기업인데 그 원게임인 배틀그라운드가 워낙 똘똘하다 보니까 최근 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냈다라는 건 정말 고무적입니다. 또 하나는 인도에서 서비스가 중단이 되었다가 재개가 되었기 때문에 매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 컨센은 매출 1,000억 원이 플러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원게임 리스크 이야기부터 해보자면은 일단 크래프톤의 태생 자체가 NC소프트의 핵심 개발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죠. 처음에는 블루홀 스튜디오였다고 합니다. 배틀그라운드는 2017년에 공개한 후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게임이고요. 그 전에는 테라라는 게임도 나름의 인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테라 모바일은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이고요. 테라 콘솔 게임은 여전히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크래프톤은 독립 스튜디오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크래프톤 산하에 펍지 스튜디오, 블루홀 스튜디오, 라이징 윙스,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스튜디오스, 드림모션, 언노운 월즈, 파이브 민랩, 크래프톤 몬트리올 스튜디오가 있고요. 인수한 자회사까지 살펴보면은 싱스플로우를 2021년 6월에 인수했고요. 네온 자이언트를 2022년 11월에 인수를 해서 크래프톤 산하 10개의 게임 개발 스튜디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게임은 여전히 원게임 배틀그라운드 하나, 독립 스튜디오 체제에서 나온 게임들의 성적이 신통치 못하다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언노운 월즈를 2021년 12월에 지분 100%를 사들이면서 8,447억 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 금액이 크래프톤 상장 이후 첫 대규모 투자라고 하고 언노운 월즈에서 개발한 턴제 전략 게임 문브레이커는 작년 9월에 얼리 액세스로 출시를 했는데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작년 12월에는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스튜디오스에서 출시한 칼리스토 프로토콜 역시 혹평 속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전략을 수립했고 실패하는 우여곡절 속에서 진두지휘를 한 인물은 바로 김창환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출시한 신작의 실패와 폭락한 주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어쨌든 올해 3월에 3년 임기의 대표이사직이 연임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체제로 최소 3년은 더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분이 능력이 부족하다라기보다는 게임 산업 자체가 지금 신작이 나와서 주가를 부양해 줄 정도로 히트를 친다라는 성과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높은 상의 게임들이 시장에 많이 풀리고 있기도 하고 한번 성공을 하면 비슷한 게임들이 시장에 속속 등장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포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음 크래프톤의 신작은 2025년에 혹은 그 이후에 출시 예정이고 제목은 눈물을 마시는 새라고 합니다. 매출액 신기록을 갱신한 배틀그라운드의 파워는 대단하다. 물론 현재 주가에는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라 하방을 막아주는 정도인 건지 주가를 추가적으로 부양해 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배틀그라운드가 다시 인도에서 서비스를 재개한 것인데 인도라는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죠. 2022년 7월에 배틀그라운드가 인도에서 차단이 되었다가 10개월 만에 현지 규제 당국의 차단 해제 승인을 받아서 서비스를 재개했다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배틀그라운드의 인기가 예전에도 대단했고 컴백한 지금도 다시 1위를 수성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라이벌 게임은 프리파이어 맥스라는 게임으로 사실상 배틀그라운드랑 이제 비슷한 게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에서 소송을 걸었던 게임입니다. 여담이지만 인도에서 배틀그라운드가 차단이 된 이유는 배틀그라운드의 퍼블리셔가 텐센트였고 인도랑 중국의 국경 분쟁의 여파로 텐센트 빨 게임은 인도에서 퇴출이 됐던 거죠. 그 이후에 크래프톤에서 직접 BGMI이라는 자체 앱을 출시하면서 직접 서비스를 제기하는 조건으로 인도에서 승인을 받게 된 것이고 다행인 것은 프리파이어 맥스 또한 퍼블리셔가 텐센트였기 때문에 똑같이 퇴출을 당했다가 정정을 하고 돌아온 상황이고 두 게임 모두 인도 규제 당국이 주시하는 게임이다. 라이벌 역시 규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인 거죠. 다만 아쉬운 점은 인도라는 시장은 규제가 정말 많아가지고 성인의 경우도 하루 6시간 이상 플레이를 할 수가 없고 과금에도 한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18세 미만의 경우는 하루에 11만 원 한도가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게임 리스크와 인도 시장 재개
뭐 주가를 움직일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왠지 주가가 급등의 기미가 보이질 않아가지고 기다리기보다는 종목을 교체하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듯 해가지고 전량 매도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크래프톤은 열심히 자사주 소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크래프톤 주식의 보유 목적을 기존 일반 투자에서 단순 투자로 하향을 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크래프톤의 3대 주주입니다. 아마도 공모가 49만 8천 원에 큰 비중을 들어가 있을 텐데 너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주가를 좀 부양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겠죠.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저는 매도를 하지만, 반대로 제가 추후에 바라보는 종목은 기아, 하이브, 삼성 바이오로직스 3개의 종목이고요. 아직까진 다들 주가가 높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올 때까지 현금 비중을 확보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